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때 꿈에 부풀어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실패의 과정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집은 반드시 오른다. 영끌에서라도 지금 사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오히려 빚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끌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202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집을 사야 한다는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죠. 그때는 정말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전세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 이런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기사, 지인 대화 속에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고 대출 규제는 느슨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LTV, DSR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을 때도 있었죠. 그만큼 돈 빌리기가 쉬웠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영끌족. 자기 자본은 거의 없지만 부모님의 도움, 신용대출, 심지어 카드론까지 총동원해 집을 매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행복했습니다. 집값은 정말로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불과 몇 달 만에 수천만 원, 몇 년 만에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내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첫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2021년 신혼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가격은 7억 원, 본인 자금은 고작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모대출까지. 당시에는 지금 사야 평생 집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집을 사고 있었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도 내 집 마련을 원했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을 때 부모님이 집들이 와서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 하며 칭찬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이자가 2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300만 원이 넘게 나가더랍니다. 월급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7억 원에 산 아파트가 불과 2년 만에 5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잔액은 그대로인데 시세는 1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한 겁니다. 내가 왜 이때 샀을까? 그는 매일같이 후회했다고 하죠. 지금도 집을 팔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갚고 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가장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학군이 좋은 아파트는 비쌌고 결국 12억 원짜리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3억, 나머지 9억은 대출. 그때는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3년 집값은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산 아파트는 현재 9억 원대, 무려 3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서울의 신축이나 중심 지역은 지금 정고점을 회복했지만 B씨가 구매한 동네는 아직 힘이 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원금과 대출이자 합쳐서 매달 300만 원 이상, 한 달 월급 절반이 날아가 버리니 생활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B씨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호가를 낮추고 또 낮춰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한 건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빚만 안겼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C씨입니다. C씨는 부모님의 보증을 받아 3억 원짜리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변에서 빌라도 오른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라는 말에 휩쓸렸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빌라 시세는 오히려 떨어졌고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1억 8천만 원. 남은 대출은 여전히 본인과 부모님이 갚아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놨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특정 개인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영끌족의 고백은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은 삶의 공간이자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빚을 무리하게 일으킨 투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든 선택은 언제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급함과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하고 확신은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